근데 그 성질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도 집합 때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서 그때 기억나는 친구는 그때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자, 질문 받아볼게요. 저 베이직슨 네. 57쪽에 26번. 자, 57쪽에 26번이요. 아하, 이거. 아마도 이제 2번, 3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이. 자, 이거 혹시 지난번에 그 복습하실 때 고1 거 이 그림 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 그림이 이제 고1 복습 때 그 조합 쪽에 나온 적이 있지. 다시 기본적으로 도형은요 조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각형 만들 때는 점 3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조합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럼 혹시 가은아 요 그림에서 삼각형 개수는 구하셨나요? 네. 몇 개 나와? 56개. 기호로 치면 뭐죠? 8C3. 그쵸. 조합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시는 건 아마 아닐 거야. 고1 때도 아마 나온 적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그림에서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직각삼각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거슬러 가자면 여러분들이 얘 이제 출처는 아주 옛날에 이제 중상면 벌써 한 3, 4년 전이네. 그때 배웠던 원주각 때 이제 이거의 아이디어를 배우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에서 혹시 원주각이 뭐냐면 혹시 뭐 이런 것들 기억 안 나세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일 때 뭐 여기가 몇 도인지 뭐 이런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혹시 몇 도인 줄 아세요? 30도인 거 아세요? 그런 이제 이거의 절반이었거든. 여기를 저희가 원주각이라 불러요. 그런 걸 하시면서 제가 수업할 때는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올라가 나올 거니까 좀 기억을 해봐라. 특별히 원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지름이라 부르지. 이게 지름일 때는요. 혹시 가은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몇 도인 줄 아세요?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다시 직각이 언제 태어나냐면 딱 이런 상황이 태어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언제? 보세요. 지름 하나가 존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직각이 만들어져요. 다시 여기다가 점을 찍어도 이것도 직각이고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도 이것도 직각이에요. 여기도 직각이에요. 이해돼? 그럼 제 우주야 지름 한 개당 직각이 몇 개 생길까? 6개 생기죠. 위에 3개, 밑에 3개. 지름 한 개에 6개가 생겨요. 여기 지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름의 종류가? 4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름이 4종류가 있어요. 그럼 종류당 6개씩이니까 4 곱하기 24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약간 경우의 수로 쓰셔야 돼요. 다시 요 2번은 결국 이제 경우의 수 세야 될 내용이고 사실 얘는 제가 지난번에 혼자 체크하면서 체크는 해놨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은 확률이니까 위에서 구한 전체분의 사건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은 고1 때 복습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합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고 특별히 이 그림에서는 직각을 많이 물어봐. 꽤 유명한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외우세요. 지름이 꼭 필요해. 지름을 끼면 어디를 찍든가는 다 직각이에요. 지름을 끼면. 이게 옛날에 배웠던 그 원주각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오늘 내용은 어쩌면 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 확률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난다. 이미 제가 이번 숙제가 좀 많았잖아. 근데 많았지만 그냥 다 배운 내용을 확률로 바꾼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숙제는 다들 하셨는지 고3 올라가니까 별말 안 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뭔 소리야? 인생은 많이 남았는데 고3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이제 20살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야생에 이제 딱 펼쳐지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물론 뭐 좀 도와주시겠지만 보통 이제 앞으로 혼자 살아야 돼. 자취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끝이라니까. 제가 고1 때도 이 말을 한 적 있을 거야 아마 우주랑 가은이한테. 그때는 약간 뻥도 있었거든. 그때 사실 고1 학생들한테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솔직한 과장이야. 걔네는 조금 남았는데 이제는 고3 올라가면 진짜 6개월 딱 반년하면 끝나요.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20살 돼가지고 더 한다는 거는 이제 재수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그거 지옥 같은 거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재수해야지 그러면 정말로 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시간만 버리고 인생 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그 고등학생 때까지는 누구나 다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손해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이 시기니까 그냥 같이 흘러가는데 20살 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나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또 한다는 거는 정체가 돼. 걔는 뭐 발전이 없이 그냥 영원히고 공부하실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 가서 막 승승장구해서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분들 잘 생각해요. 이제는 너네가 지금 뭐 좀 놀고 싶은 거 지금 놀아봤자 얼마나 노는 건데. 대학생 때 20살 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지금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기억하세요. 열심히 해봐. 우리는 꽤 재밌는 방송이니까. 자 또! 지금 우주에 질문할 거 없어? 진짜요? 혹시 이거는 형까지 질문이셨나요? 이것도 혹시 푸셨나요? 처음인데 틀렸어요. 아 이건 혹시 아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스마트폰 2개만. 아 2개만. 혹시 그녀가 질문할 거 없어? 해보세요. 5번이요. 여기 책의 5번 요거 맞나요? 얘는 아마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보이는데 아하 또 이제 이런 거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사건이 갑자기 왜 1차 함수를 평행할 확률 이런 문제입니다. 자, 혹시 그녀가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평행이 이런 거잖아. 우리가 1차 함수에는 평행할 때가 있고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어려운 거야. 왜? 이제 이거는 외적인 걸 물어봐. 그러니까 뭔가 외적인 거 물으면 당연히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외적인 거 물으면 그거는 좀 그냥 당연히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상식 이해권이 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두 직선에서 평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자,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 푸실 때 단순히 기울기만 같다만 체크하면 안 될 거예요. 자, 뭐도 체크하냐면, 일단 혹시 그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 이건 건 아시나요? 이거고, 혹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자, 이거 알아야 돼. 자,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라 불려요. 이거는 이제 주입식으로 할게요. 다시. 그리고 이 자리가 보통 y절편이라 불려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기울기는 같아야 돼. 다시. 이 자리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더 있어요. 아마 얘도 그거를 체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 y절편은 다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달라야 된다.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이거 두 개가 다 같으면 보통은 평행이라 부르지 않고 일치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은 기울어진 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외우신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그럼 이 직선들을 이대로 두지 말고 일단 이런 모양으로 바꾸세요. 이해돼? 이렇게 바꿔줘야지 기울기랑 얘가 보일 거예요. 얘는요 반대편으로 이항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얘는요
반대편으로 이항도 하셔야 되고 양쪽에다가 그녀가 양쪽에다가 뭐를 나눌까요? B를 나눠야겠지. 그래서 모양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예쁜 모양입니다. 1차 함수에. 그래서 저는 여기 쓸게요. 자, B로 나눠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금 말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분의 4랑 같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지.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 분모를 곱하시면요.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곱하기 B가 4인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풀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A, B가 주사이거든요. 요거 만족하는 거 쓸 겁니다. 근데 하나 체크할 게 뭐라고? 요 자리는 일반적으로 다르다가 원래 뜻이긴 해.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으면 보통 이제 일치한다라고 다르게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긴가민가한 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 여러분 혹시 일치가 뭔지 알지? 여러분 일치가 이게 일치예요. 보통 똑같다는 게 수학에서는 일치야 불러. 근데 이게 좀 내가 이제 이게 확률 같은 게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출제하신 분이 봐봐. 여러분 혹시 일치도 보기에 따라서 평행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원래 평행은 이게 기울어진 게 똑같은 거야. 일치도 말하면 평행은 평행이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출제하신 분이 일치를 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거에 따라서 얘를 체크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한번 저는 이걸 해볼게요. 원래는 책에는 이걸 따로 합니다. 원래는요. 두 번째는요. 요 자리는 달라야 돼요. 다시 원래 이제 일치를 제외하면 요 자리는 달라야 돼요. 이게 똑같으면 일치가 돼요. 이 말 이해돼? 너무 똑같으면 완벽히 똑같은 거니까. 자, 양쪽이 B 곱하시면 즉 상관없네요. 괜히 열변 되겠다. 상관이 없네요. B는 3이 되면 안 되는데 3 될 리가 없잖아. 자, 어쨌든 이거는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자리가 6 같은 게 나와서 이거를 체크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4라서 고민 안 해도 돼요. 4라서 뭐 그냥. 자, 혹시 이거 만족하는 거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주사위에서? 3개죠. 1, 4, 2, 4, 1이니까 이제 분자에 3개 쓰면 되고 분모를 설명 줄게. 이렇게. 열변을 표했는데 뭐 상관이 없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다면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이제 수능 특강 문제야.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은 컨셉이 봐봐. 너네가 이제 확정 쪽은요. 어차피 희소식은 어려워도 진짜 막 넘사벽 일이 아니라 뭔가 좀 막 문제가 길고 이해를 요구할 거고, 혹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사건에 써버려요. 이거 만들 수가 있어. 문제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몇 번? 그녀가? 괜찮아요. 어? 마이 갓. 혹시 그 가은이도 할 거 없어요? 여기 민정이랑? 민정이는 근데 다 조금 남았나 혹시? 다 풀었어? 범위를 잘못 잡아서 잘못 봤구나. 혹시 문자 잘못 갔어요? 아니 는 아니고. 그럼 혹시 푼 데까지 질문할 거 없어? 생각까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좋아요. 자, 오늘 그러면 1분 뒤에 20분인데, 그러니까 요즘 딱 질문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질문 수준이 나쁘지가 않아, 진짜.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게, 제가 항상 수업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예상 문제라던가 예상 질문들을 예상을 해요. 제가 수업 구성도 대충 이제 좀 몇 개를 풀어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즉흥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나름의 어떤 스크립트가 대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돼? 너네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 나는 발표거든, 이게. 발표인데, 이제 어떤 정말 어려운 거 같이 해줘요. 근데 이제 일부 문제는 넘겨드리는 거야.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면.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배우는지.
자, 오늘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할게요. 자, 만렙 같이 볼게요. 페이지는 41쪽입니다. 오늘도 한번 주말이지만 활기차게. 이제 뭐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세요. 자, 제가 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구경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 오늘 1교시에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중에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내용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렀잖아. 그쵸?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인 확률 그러면 보통 수학적 확률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확률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이거라면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이 친구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신에 이제 한쪽씩밖에 없어. 그만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이런 것도 있구나 맛만 볼게요. 자, 통계적 확률은요. 일단은 말 그대로 통계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률을 만들기도 해요. 다시 어떤 통계라는 게 여러분들 통계가 뭔지는 아세요? 그 통계는 뭐가 통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통계야. 여러분 시험 보면 학생마다 점수가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통계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바깥에 나가시면 차가 지나가잖아. 뭐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간다를 모으면 통계가 돼요. 이해돼? 자, 실제로 얘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필기해 볼게요. 그럼 얘는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 여러분 얘가 만능이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 자, 언제 쓰냐면 방금 말했는데 필기해 볼게요. 보통 자연현상이라던가 혹은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다룰 때 많이 쓰는 확률이야. 다시 이 확률은 일단 왜 필요한지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요 경우의 수라는 게 필요해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여러분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은 얼마죠? 그럼 우리가 배운 확률의 공식을 쓰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근데 애초에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 거는 이런 주사위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솔직히 이런 게 드물어요. 진짜 우리 주변에는 뭔가 특히 자연과 사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 아이를 출산할 확률 이건 어떻게 보여요? 경우의 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알고는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대충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자, 이제 감사한 거는 자, 얘 구하는 공식. 자, 얘 구하는 공식을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바로 문제를 봐도 아마 예상은 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필기할까요? 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공식이 비슷해요. 이렇게 분수 모양을 쓸 건데 분모 자리에 전체 같은 거 쓰고 분자 자리에 사건을 쓰면 되긴 해요. 말은 많았지만 대신에 이게 제가 봐봐 이 필기를 지금 제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굳이 말하면 어떤 전체 횟수라고 할까? 이 사건의 횟수라고 말하면 굳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을요 어떻게 정하는 줄 알아? 자, 1년 동안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다 세는 거야. 이해돼? 1년 365일 중에 비가 200일 왔잖아요. 그 비가 올 확률을 365분의 200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다 세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자,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별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번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냥 경우의 수 푸는 느낌이긴 해. 근데 이게 경우의 수라고 부르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느낌이 아니라 어떤 횟수, 어떤
뭔가 또 어떤 횟수 전체가 있고 또 묻는 게 있잖아. 그걸 이제 약간 횟수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자, 40번 문제입니다. 몇 개 해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 그리고 오늘은 쪽지 시험 왜 안 봐요? 월요일에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숙제를 해보시면 그게 거의 쪽지 시험이야. 그냥 확률 구하는 게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월요일은 한번 딱 정말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야. 이제 한번 끊어갈 거예요. 자, 40번 혹시 근영아 정답 뭘 것 같아? 느낌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어쩌면 총 제품이죠. 전체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있대요? 불량품이 4개 있대요. 이해돼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뭔가 한 개 꺼냈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어떻게 하자고? 공식이 똑같아요. 전체. 근데 이 전체가 이제 어쩌면 저 개수인 거지. 어떤 저런 개수분에. 불량품이 4개였잖아. 그럼 4.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통계적으로 한 25개 중에 1개 정도는 불량품이겠구나 라고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요. 이해돼?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자, 밑에 있는 42번. 그러니까 보면 뭔가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실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괜찮아. 그냥 의식 안 하고도 뭔가 그냥 전체 분해 뭐씩 하면 됩니다. 딱 보시면서. 자, 어느 유작을 200번 던졌더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통계적은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이걸 이제 통계를 내려면 당연히 한두 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어제 오늘 한 2번 왔다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실제로 기상청에도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한 100년치를 통계를 거야. 그럼 진짜 그게 좀 신기하게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다는 거지. 사실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가오나 정답은 분수로 몇 분의 몇. 약분하지 말고 뭐라고 쓸까요? 200분의 110. 지금 200분의 그럼 저 마지막에 묻는 게 평평한 면이래. 총 200번인데 평평한 게 114번 나왔잖아. 그럼 이게 통계 확률이라고요. 통계적으로 이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또 해볼까요? 오른쪽에 이런 표로도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 43번 문제. 까지 풀고 다음 장 갈게요. 몇 번 해보니까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말하지만 경우의 수로는 좀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혹시 민정아, 얘는 정답을 딱 분수로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그렇죠. 전체 100번 썼잖아요. 그 중에서 10점 맞을 확률이면 10점이 9번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어떤 통계에 자료가 나온다는 거지. 100번 중에 9번 맞추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물론 아닐 때가 더 많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담인데 이제 넘어갈 건데요. 위에 이제 이런 말이 써있어. 참고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방금 봐봐. 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 거꾸로 분석 가능한 거 아시죠? 이 사람은요 100번 중에 9번 10점 맞춘 거잖아. 근데 그놈아 너가 실제로 100번 다시 쏘면 9번 맞춘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럼 없어요. 그렇잖아. 컨디션이 좋으면 더 잘 맞출 거고 안 좋으면 못 맞출 수도 있겠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건 여담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이 하면요. 진짜 많이 하면 정말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100번 정도로도 안 돼. 진짜 많이 하면요. 이게 정말로 그게 가까워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멋있는 말로 큰 수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에요. 사실 얘를 읽어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통계적의 가장 큰 한계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이건 너무 그 컨디션이라던가 근데 그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한 1억 번,
정도를 하면 이 결과가 좀 의미가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컨디션을 떠나서 의미가 생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한번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의 세 가지 종류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 또 하나 써 있네요. 근데 얘는 앞에처럼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안 써 있고 도형을 이용한 확률 써 있잖아. 근데 원래는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 써드릴까요? 도형 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기하라고 불러요. 자, 이걸 보통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기하적 확률. 즉 역시나 얘도 여러분들 필요하니까 나온 거잖아. 혹시 밑에 문제들 보실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것도 언제 필요하냐면 도형 관련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 문제는요. 역시나 또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다시 여러분들 자, 실제 문제를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좋아 49번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이 관역판이거든요. 여기에 화살을 쏠 거예요. 그렇죠? 화살을 써가지고 여기에 맞출 확률을 구하래요. 이해돼요? 그럼 자, 이거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나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몇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통계적 수단이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내 생각에 통계적 확률은 가능은 해요. 왜 그냥 한 200번 써가지고 맞추는 거 해가지고 아까처럼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도형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또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한번 간단하게 보고 몇 번 해보시면 별것도 아니야.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공식 하나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얘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또 뭔가 전체분의 합함이에요. 다시 얘도 근데 결국 이제 세 가지 다 공통점은 결국 생긴 모양은 분모에는 뭔가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그 묻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앞장에서는 요 분모 자리에 어떤 횟수라던가 통계 자료가 들어가요. 뭐 200번 중에서. 근데 여기는요 도형이니까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자, 요 자리에 전체 뭐 또 뭐 전체 땡땡 뭐 전체 사건 땡땡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땡땡이 뭐냐면 요 위에 써 있어요. 보통 이 땡땡 자리에 여기 또 써있네. 부피라든가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확률을 구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 넓이분의 사건의 넓이라든가 전체 길이분의 사건의 길이라든가 전체 부피분의 사건의 부피.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생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뭐 전체분의 뭐시기를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보시면 되게 쉬워. 46번 같은 문제예요. 몇 개 해볼게요. 또 역시나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여러분들 점들이 많잖아. 점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점 한 개를 딱 택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을 고를 확률이야. 다시 점 한 개를 딱 골랐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점을 고를 확률이에요. 얼마일까요? 자, 느낌의 근영아, 얘 정답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1. 여러분 4분의 1 같으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라고요. 역시나 또 뭐 어쨌든 전체 같은 게 있잖아. 이 네 조각 중에서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한 조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파트야. 결국 기하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전체분에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8번 이거 뭐야 이거? 또 점한기를 탁 택했을 때 저기 안에 들어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로는 힘들다는 거야. 점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셀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면적이라던가 특히 이제 넓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넓이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자, 민정아, 얘 얼마일까요? 5조각 중에 2조각이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 보실래요? 자,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49번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이제 관역을 딱 쐈을 때 저기 색칠된 부분에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얘도 이제 분모 자리에 뭔가 넓이 같은 걸 쓸 거고 분자 자리에 저 색칠된 걸 쓸 건데 얘를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지. 뭐 혹시 여러분 이거 지금 반지름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세요? 자, 우주야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자, 파이 r 제곱 맞나요? 얘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돼? 방금 왼쪽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를 다 구해서 전체 넓이분의 이 넓이를 하셔야 돼요.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기하적에서는 이 오른쪽에 이런 스타일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왼쪽처럼 조각조각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넓이를 구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넓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반지름이잖아. 혹시 그녀가 이 넓이 얼마일 것 같아요? 9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라면 돼 문제는. 다시 이 넓이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민정아 몇 파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 이제 확률 구하는 공식을 쓸게요. 자 분모 자리는 전체 넓이거든. 그럼 전체 넓이니까 36파이 맞나요? 이 전체 중에서 요 색칠된 부위만 원하니까 자 가은아 어떻게 하면 돼? 36에서 9.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기끔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넓이를 구해서 해봐라. 이해돼?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있는 문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51번을 해볼게요. 밑에 거는 좀 비슷한데 51번은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줄 아시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 이 정도인데 애초에 기하적 확률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소개는 드리고 있지만 자꾸 이제 여지를 남기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시험 잘 안 나와. 근데 나온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이 존재해요. 실제로 넓이를 구해서 가야겠는데 보신 것처럼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알아야 되는데. 마치 아까 평행을 모르는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이야. 이 넓이는 참고로 중1 때 배워요. 그 당시에 원의 넓이, 뭐 부채꼴 넓이 다 배웁니다. 자, 혹시 까먹었을까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한번 써드릴까요? 오른쪽에다가. 제가 근데 이거 진지하게 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족족 써드릴게요. 자, 이 부채꼴은요, 사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원의 넓이만 외우시면 돼요, 원래는. 이 원의 넓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원은 여러분들 한 바퀴가 360도거든요. 여기서 얼만큼? 여러분들 중심각이 뭔지 아시죠? 이런 걸 저희가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 중심각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례식인 거예요. 한 바퀴 중에서 저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개의 넓이를 구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요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칠된 것들이 다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는 원의 넓이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참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왼쪽처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넓이를 네가 구해서 네가 다 해라. 이런 거는 약간 눈대. 근데 얘는 좀 비례식도 가능은 할 거.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일단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른 방법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넓이로도 가능은 한데요. 아까 제가 위에 필기할 때 그냥 뭐뭐 땡땡이라 필기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원은요. 이거 어떠세요? 원은 한 바퀴가 우주야 몇 도지? 그냥 전체를요. 전체를 원 한 바퀴의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꼭 넓이로 가야 되나? 어차피 그 한 바퀴로 보자면 360인데 거기서 뭐 이거 두 개잖아요. 105도. 이것도 아마 똑같은 전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고정관념 꼭 넓이를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위에 제가 여지를 남겼잖아. 전체 뭐 땡땡이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도형에서 쓸만한 것들을 쓰는 거야. 대신에 대표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확률의 기본 성질까지 설명드리고 몇 문제 추가로 보고 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이제 놀랍게도 베이직센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한 내용들이 가보시면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자, 요 다음 장은 약간은 중요한데 그냥 이해할 만한 정도로. 자, 그리고 얘는요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이 있거든. 왼쪽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다, 오른쪽 요 세 문제 풀어볼게요. 그냥 얘는 지난번 숙제예요. 그 숙제인데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요 세 문제가 위에 있는 1, 2, 3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어제는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확률에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성질을 좀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할게요. 당연히 풀 줄 아실 건데 앞으로 이제 확률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라고 좀 한번 성질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문제입니다. 지난번 숙제예요, 이거는. 자, 빨간 공 6개, 노란 공 4개,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낼 건데 자, 얘를 구하시오. 자, 57번입니다. 자, 혹시 민정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그 전체 10개 중에서 빨간 공 6개니까 여러분들 5분의 3 맞나요? 잘했고요. 두 번째. 자, 빨간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혹시 그녀가 얼마일 것 같아? 이거 또는 이거. 그럼 얼마일까요? 그럼 이제 전체 10개 중에서 빨간 공 나오는 거 6개 있고요. 또는 노란 공 나오는 거 4개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사실상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꺼냈는데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둘 중 하나인데. 1. 자, 하나 더. 자, 밑에 자,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이 자, 우주야 얼마일까?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빵개죠. 없잖아요. 파란 공. 자, 요 세 가지가 위에 1, 2, 3번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아마 숙제를 해보시면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건데 확률은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대부분인 거 아세요? 다시 확률은요 기본 성질이야. 어쩌면 첫 번째 확률은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요. 음수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1을 넘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리고 확률의 공식이 뭔지 전체분의 사건이잖아. 근데 이 사건이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자, 요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 성질. 두 번째는요, 이거. 근데 확률에서는 1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녀가 보시는 것처럼 확률에서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게 1이었잖아. 언제 1일까? 그럼 어쩌면 항상 될 때인가? 맞아. 자, 어쩌면요, 필기 드릴까요? 확률에서 1은요, 항상 가능할 때예요. 항상 가능할 때.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쩌면요, 이게 확률에서 1은요, 어쩌면 다른 의미로 전체를 말해요. 지금 확률을 다 더하면 원래 1이 나와야 돼요. 1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해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 자, 방금 우리가 이 문제 풀었을 때 0 나왔잖아. 자, 민정아, 왜 0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는 어쩌면 맞아요. 절대로 불가능할 때예요. 자, 여기에 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0이 나왔단 말은 기본적으로 뭐다? 절대 불가능. 절대로 안 되면요. 확률에서는 0이라고 불러요. 정리할게요. 요게 이제 위에 써있는 내용이야. 어차피 당연한 거라고. 첫 번째, 대부분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 자, 확률이 1일 때는요, 항상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1이고, 앞으로 좀 얘는 확률에서 전체처럼 쓰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0은요, 언제, 요 문제처럼 절대로 불가능할 때예요. 를 보통은 0이라고 표현해요. 왜? 사건이 없을 때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게 없다고 확률은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밑에 있는 60번, 62번 이건 뭐냐? 한번 해볼게요. 특히 저 1은 좀 앞으로 종종 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에서 전체는 1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확률에서 제일 작은 건 0이에요. 불가능. 오해하지 마. 저희가 경우의 수에서는 당연히 1보다 큰 게 가능해요. 전체가 뭐 100개라던가. 확률에서는 제일 큰 게 1이야. 생긴 모양 때문에. 자, 위에 읽어보시고 요 기호 지난번에 소개 다 드렸죠. 요 P가 이제 확률을 구해라. 그런 기호입니다. 누구의?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해라.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혹시 이거 근영아 60번의 정답 뭐일 것 같아요? 0이죠. 여러분, 자, 교집합은 둘 다 겹치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 짝수이면서 홀수인 게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0입니다. 다시 우주야, 밑에 있는 문제는 얼마일까요? 1이야. 이번 페이지 컨셉 알겠지? 이거가 연습을 시키는 문제라고요. 자, 이 말은 뭐야? 말로 하자면 짝수이거나 또는 원래 고1 때 이제 합집합 또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둘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는 당연히 둘 다가 전체거든요. 또 홀짝 전체 홀짝이. 그래서 항상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자, 왼쪽 거는 똑같이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교훈을 주려고 나온 문제들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항상 될 때는 1, 안 될 때는 0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베이스인가봐. 왜 이렇게 피곤해하세요? 뭐 하셨길래? 자, 앞에 자 지난번 숙제에서 중간중간에 건너뛴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는 52쪽입니다. 자, 52쪽에 위에 제목 보시면 통계적 확률이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막 길게 써 있는데 그냥 모르겠고 공식은 비슷하다고요. 전체분의 사건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 어떤 행위를 해요. 몇 번 했는데 몇 번 나오더라. 이제 그 행위를 가지고 확률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이 책에는 심지어 기하적 확률이 없어요.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가 봐. 다음 장은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도 마찬가지 문제 한번 구해보시면 1과 0이 나올 때도 존재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뒤에 가보시면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 여기 마지막 한 페이지를 저희가 안 했던 것 같아. 58쪽 맞나요? 여기에서 한두 개만 같이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왼쪽은 통계적 확률인데요. 위에 두 개는 너무 쉬워 보이니까 29번 한 번 더 복습할 겸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쉬운데 그냥 하나 해보는 거예요. 예의상. 아까 봤죠? 비슷한 거. 너무 쉬우니까 20초만 드릴게요. 2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1교시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2교시가 조금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와. 그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쉬었다가. 자, 29번 문제니 혹시 이거 가은아 정답 몇 번 나올까? 그쵸 여러분들. 자, 전체 100번을 쌌거든. 자, 전체 횟수분의 사건 9점 이상이니까 이거 두 개잖아요. 그래서 38. 이 되니까 1번이 되겠다. 자, 오른쪽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관련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31번을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합이랑 안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쩌면 집합으로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이런 스타일도 나오는구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얘도 어떤 스토리는 없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쳐보세요. S는 자, 표본 공간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전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A, B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잖아요. 또 아무 사건 두 개. 일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옳다는 거는 항상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다는 거는 뭘 고르는 거냐면 발레,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것들을 골라줘야 돼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스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상상해야 돼. 그냥 이게 일반적인 경우 뭐라도 가능한 건 옳은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옳지 않은 건 옆에다가는요 발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네요. 혹은 왜 옳지 않은지 이유까지. 이 문제 풀고 쉴게요. 표본 공간 AB가 있다는 거지. 저게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가은이 몇 번? 4번. 여러분 혹시 4번 나온 친구? 이거 4번은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여러분들, 자, 이게 어쩌면 아까 우리의 1번 성질, 확률 관련 기본 상식이야. 이 자리가 뭐든 간의 확률은요, 무조건 4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자, 혹시 우주야, 요 PS는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1인 거 아시겠어요? S가 전체면 전체 가질 확률은 1이잖아요. 다시, 혹시 이거 그냥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공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어차피 이거 뭐 없는 거잖아. 없을 확률은 또 이제 0이겠지. 즉 이렇게 해서 이건 맞다는 거야. 이건 맞네요. 3번 가볼게요. 혹시 민정아 이거 맞을까? 어쩌면 1번과 같은 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자리가 뭔지를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모든 확률은 요 사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A, B가 뭐든 간에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요 사이니까. 맞다는 거지. 그런데 4번은 어쩌면 1, 3, 4가 다 같은 문제인데 얘는 이제 1 이상 2 이하는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장담이 아니라 애초에 1은 가능하거든. 1은 가능한데 1도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네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확률은 2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자 5번은요. 혹시 이거 가은아 요거 두 개 합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이거 전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것도 이제 고1 때 배우잖아. 여러분들 A랑 A 바깥쪽을 합치면요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체를 준 거고 확률은 1 되겠죠.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푼다는 거는 이렇게 완벽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번호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각 54분인데 정각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